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풍경화에서 가장 중요한 투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투시부터 4점 투시까지 이해를 하시면 모든 풍경화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점의 소실점과 파란색 선의 지평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머리 위치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1점 투시를 이해하겠습니다. 2번은 머리 위치, 3번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1, 2, 3번을 잘 보시고 상황을 보자마자 머리 위치와 소실점, 지평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보자마자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상황을 보니 쉽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실점에 나의 머리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소실점에서 가상선을 먼저 그으면서 가로, 세로, 수직, 수평,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곤 모든 선이 가로와 세로, 절대 수직, 절대 수평입니다. 가로, 세로가 절대 수직, 절대 수평. 여기에서 기울어지면 쓰러져 보이겠죠? 전봇대를 투시를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전봇대의 길이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멀어질수록 작아지죠. 투시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공간감을 표현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보니까 가까운 건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다, 가까이 있는 것은 길고 멀리 있는 것은 짧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건 건물입니다. 창문, 1, 2, 3점 투시를 다 이해하시고 나면 4점 투시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건너뛰어버리면 초보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시각적으로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그림을 처음 그릴 때 투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보고 그려보면서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처럼 쉽게 이해되고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초보자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1, 2, 3점 투시, 4점 투시까지 기본 투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는 상황으로. 처음에 머리 뒤통수가 보이죠? 사람을 그려서 어느 위치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장을 보다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상황을 소실점을 왼쪽 편으로 살짝 옮겨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1점 투시를 통해서 소실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평선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려봤습니다. 현재 영상을 이해하시면 1점 투시는 정말 쉬워지죠? 투시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풍경화에 다 적용이 됩니다.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는 각 투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의 투시를 이해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4점 투시 이후에 여러가지 투시가 있지만 4점 투시 이후부터 1, 2, 3, 4점 투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부터 4.2시까지만 아시면 투시는 다 아셨다고 보면 됩니다. 풍경화를 통해서 투시를 이해하고 나면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투시 적용이 쉬워집니다. 투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게 되면 초보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투시는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서 어떤 상황이 될지 연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진과 그림을 자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번 보다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실점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과 동일하게 소실점에 사람의 머리가 있죠? 뒤통수입니다. 즉 소실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행합니다. 가로, 세로 모든 것이 수직, 수평,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점 하나만 1점으로 소실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영상 초반에 사진을 보고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시부터) (4.2시) 투시는 외우기만 하면 정말 쉽습니다. 투시는 수학에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적용하기가 정말 쉽죠. 천재화가 다빈치가 건축에서 그림으로 투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림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여러 분야에서 천재로 활동을 했다고 하죠. 시간 나실 때 다빈치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다빈치의 그림이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가 5천억이라고 하네요. 5억도 비싼데 5천억. 하나의 그림이 5천억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소실점이 또 위로 올라갔죠?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9칸을 이해하시면 1.2시는 정말 쉬워집니다. 동일한 상황을 소실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만 그리면 정말 지루하죠. 저 역시 지루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시는) 평행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1점 소실점 방향으로 가는 선 외에는 모든 것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원근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봇대의 전선도 간격에 맞춰서 소실점이 중간에서 하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려지고 있는 그림 상황은 전봇대와 건물이죠. 전봇대와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사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실내, 실외, 그리고 자연 경관도 1.2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평행이죠.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소실점을 우측 상단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소실점이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연상하실 수가 있죠. 나머지 3칸에는 소실점이 조금 다른 곳에 형성시켜서 조금 변화를 주겠습니다. 소실점을 최하단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좀 잘렸네요. 저는 미술을 입시학원에서 배웠고 이후에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어떤 선생님들도 현재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동영상처럼 여러 상황을 이해시켜 준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시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보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기보다 2번 또는 3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1점 투시를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점 투시 풍경화는 현재 영상을 포함해서 3개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시를 왜 알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저 역시 투시가 너무 어려워서 투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냥 그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림 실력을 늘리고 난 후에는 투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시를 적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두서없는 그림이 됩니다. 전체 상황이 정리감 없이 산만해지는 거죠. 현재 그려지고 있는 투시 상황은 일정하게 그리고 있죠. 하지만 실제 그리 풍경이나 실제 상황들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면의 상태가 일직선의 상황을 가지지 않거나 건물이 다른 시기에 지어지는 상황으로 반듯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공간을 그리고 나서 변화된 공간을 그리는 것이 그림을 늘리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점 투시에 대한 이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1점 투시 2편과 3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쌤이었습니다. 안녕.